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만 되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몇 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수면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마다 깨는 그런 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심정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올해로 72세가 된 약사 윤재성입니다. 이 약국을 운영한 지 40년이 넘었고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들과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역시 한때는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면제요? 당연히 먹어봤죠. 한 알, 두 알, 나중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늘더라고요. 무기력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도 예민해졌습니다. 아, 이대로 늙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이것 하나를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물요? 그거야 누구나 마시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어떤 물을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 본 이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수면제 없이 8시간 기절하듯 숙면하는 방법 정말 쉽고 누구나 당장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물이 수면에 그렇게 중요한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습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 한 잔의 특별한 물로 숙면하는 방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매일 밤 직접 실천하는 수면 루틴도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 하시기만 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밤이 무서울 정도로 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신가요?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뜨고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조금만 소리나도 벌떡 깨는 그런 분들요.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건 무료고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의 진짜 원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이 물의 놀라운 비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불면증의 진짜 원인을 아시나요? 그럼 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걸까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약국에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어떤 분은 5분도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지고 어떤 분은 새벽 3시까지도 뒤척이기만 하세요. 왜일까요? 제가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몸속 환경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약국에 자주 오시던 74세 이정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약사님, 약 먹고도 잠이 안 와요 하시던 분이었죠. 그분이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드신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주무시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눈은 말똥말똥, 뇌는 각성 상태, 그러니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으면 몸은 누워있어도 잠은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체수분 부족이라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약 83%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수축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죠.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수면 유도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마시는 물이 부족하면 단순히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뇌가 잠자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면 밤에는 절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식습관이 그걸 더 악화시키죠. 대표적으로 설탕,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 몸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 이게 생기면 당은 많지만 세포는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밤에도 자꾸 입이 궁금해지고 몸은 불안해지고 잠은 더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불면증을 단순히 수면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생활 전체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까지요.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약물 수면제, 혈압약, 진통제 등 많은 약이 뇌의 기능을 억누르거나 체수분을 빼앗습니다. 한두 알은 괜찮지만 장기 복용은 뇌를 더 피로하게 만들어요. 결국 잠도 기억력도 기분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쉬는 법을 잊은 상태입니다. 그런 몸에는 단순한 약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물이 아니라 뇌와 세포의 흡수가 잘 되는 특별한 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물의 정체와 왜 그 한 잔이 수면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한 잔의 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이 물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바로 소금물, 정확히 말하면 죽염수입니다. 소금물요? 짜서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이런 반응 저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물은 일반 소금이 아닙니다. 저는 죽염이라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금을 씁니다. 불순물이 없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진짜 소금이죠. 그 죽염을 아주 소량만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선 우리 몸의 세포는 소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혈액도 세포 간질액도 사실상 염분을 포함한 수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물만 마시게 되면 수분은 들어오지만 염분이 부족해서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신 물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정작 뇌와 근육신경 조직은 여전히 탈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 많이 마시는데 화장실만 자꾸 가요 하세요. 그건 물이 흡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한 잔이 중요한 거예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 250ml 정도의 죽염, 아주 소량 보통 커피 스푼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걸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뇌세포가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뇌가 말라 있으면 멜라토닌도 못 만들고 신경이 흥분된 상태를 유지해요. 하지만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면 뇌는 이제 자도 되겠구나 하며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둘째,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염분은 전해질 작용을 통해 심장의 전기적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불안감과 긴장감이 줄어들고 휴식 모드로 바뀌게 되죠. 셋째, 소화기관도 이완됩니다. 밤에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하면 잠 못 드시잖아요. 소금물은 위산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수면 전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넷째, 신경계가 균형을 되찾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포함된 죽염수는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불면증 환자들 중 대부분이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각성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 소금물이 그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70세 정미선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수면제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하루에 2알씩 드시다가 결국 몸이 붓고 기억력도 흐려지셨어요. 제가 이 소금물 한 잔 루틴을 권해드렸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딱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다가 깨는 횟수도 거의 없어졌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느낌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수면제는 가짜 잠을 유도합니다. 의식을 끊는 거지 회복을 돕는 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금물 한 잔은 뇌가 스스로 수면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엔 부작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죽염량을 꼭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혈압이 안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무시기 전 이 물 한 잔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밤이 그리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면제의 무서운 진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수면제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 배우자, 부모님 중에 매일 약 없이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제는 절대 장기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약국에 오시던 69세 김순태 어르신 수면제를 5년 넘게 드셨어요. 처음엔 한 알로도 푹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2알, 3알로 늘어났죠. 결국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낮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수면제가 잠을 자게 해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신경 전달을 억제해서 그저 의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들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잠들지 않고 뇌만 강제로 꺼지는 거죠. 그 결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는 노폐물이 그대로 남고 뇌는 밤새 청소도 못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잠을 잘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자는 동안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물질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자면 이 기능이 마비됩니다. 청소가 안 되는 뇌는 점점 쌓이고 결국 치매로 향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수면제 장기 복용이 치매 발병률을 최대 60% 이상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통계도 있죠. 또 하나 우울증입니다. 수면제를 먹을수록 오히려 우울감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잠 못 자서 우울하다 하시다가 나중엔 잠은 자는데 우울하다로 바뀝니다. 이건 약이 신경계를 억누르고 뇌의 자연스러운 회복 메커니즘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면제가 체수분을 빼앗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는 수분이 83% 이상인데 약물이 뇌를 건조하게 만들면 당연히 기억력, 감정, 집중력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수면제를 드신 채로 잠든 밤에는 진짜 꿈을 꾸지 못합니다. 꿈은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뇌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막히면 그 다음날 계속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피곤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겠죠? 약사님, 그럼 수면제 말고 뭘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소금물 한 잔은 그 출발선이고요. 이제는 뇌와 몸이 쉬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수면제는 긴급할 때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드신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하루 1%씩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수면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이 수면을 망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단순한 물 부족이 수면을 망치는가,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잠이 오는 몸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제 더 깊이,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원인 중 가장 간과되는 것이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뭐가 문제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겨야만 그제야 물을 마십니다.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오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요. 그런데 이미 그 상태는 심한 탈수가 진행된 뒤입니다. 몸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갈증 신호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몸이 탈수 상태인데도 마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세포가 말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는 약 83%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며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 생성이 제한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이를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쉬는 상태가 아니라 긴장 상태가 됩니다.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근육도 경직됩니다. 근육의 약 70%가 수분입니다. 몸이 뻣뻣하고 뒤척이는 이유 중 하나가 근육 수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물이 아니라 흡수되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물이라는 겁니다. 커피, 홍차, 청량음료, 술 같은 것들은 이뇨 작용을 유발해 수분을 빼앗습니다. 결국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더 탈수시키는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러면 10분 중 9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그냥 뭐 마셨어요. 정확한 양도 모르고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물은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목표량을 정해서 꾸준히 채워줘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체중 곱하기 30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1.8리터 이상은 마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중 절반은 일반 물, 나머지는 기능성 수분으로 추천드려요. 여기서 기능성 수분이 바로 앞서 소개한 소금물 혹은 상추 끓인 물, 콩차 같은 것들이죠. 제가 실제로 코칭한 78세 최문희 여사님은요, 물을 마셔도 화장실만 자꾸 가요 하고 걱정하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죽염수와 상추 끓인 물을 알려드리고 하루 2리터 목표를 세워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물만 마셔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수 있나 싶었어요. 잠이 먼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붓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밤에 깨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어떤 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분은 회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잠을 잘 자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오늘부터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잠자기 2시간 전엔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그보다 앞선 시간에 충분히 보충해 두셔야 밤중에 화장실 가는 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6시까지 물을 거의 다 마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72세 약사의 실전 수면 루틴.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저 윤재성 약사의 수면 루틴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습관으로 뇌와 몸을 잠으로 초대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실천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한 건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루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푹 자는 몸, 뇌가 쉬는 시간을 기억하도록 훈련한 거죠.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이 3가지를 실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소금물, 죽염수입니다. 따뜻한 물 250ml에 커피 스푼 3분의 1 정도의 죽염을 타서 아주 천천히 마십니다.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십니다. 이걸 마시기 전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고 휴대폰은 손에서 내려놔요. 뇌가 이제는 쉴 시간이야 라고 알아차리도록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요. 저처럼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으로 천천히 넘겨주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누워서 발목을 돌리거나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슨해지면서 잠들 준비가 됩니다. 이게 고작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효과는 하루 종일을 바꿔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제 루틴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불러요. 별거 없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도 작아도 괜찮아요. 오늘 약국에 오신 이순자 어르신이 웃으셔서 좋았다.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이런 걸 그냥 조용히 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 순간 뇌가 안정됩니다. 불안과 걱정이 빠져나가고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아요. 저는 이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죽염수 한 잔, 몸풀기 감사하기, 이건 저만의 방법이지만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권해드렸고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잠드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한밤중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혹시 지금 불면증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요. 수면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을 부르는 3가지 음식.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면에 좋은 음식들, 제가 실제로 매일 먹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고 간단하면서도 뇌를 잠들게 해주는 음식들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 따뜻한 걸 먹으면 잠이 오려나, 몸이 좀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졸릴 텐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선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 약 대신 드셔도 될 만큼 강력한 자연수면 촉진제입니다. 첫 번째, 바나나. 이건 정말 수면의 슈퍼푸드입니다. 왜냐고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잠을 유도하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죠. 자기 전 바나나 반 개에서 1개 정도 그냥 드셔도 좋고 우유에 넣어 살짝 든 바나나 라떼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검정콩.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호르몬 균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성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검정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트립토판,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 장뇌신경축을 안정시켜줍니다. 즉, 장을 편안하게 하면 뇌도 편안해지는 구조죠. 저는 가끔 검정콩을 볶아서 따뜻한 콩차로 끓여 마십니다. 속도 편안하고 잠도 솔솔 오는 기분,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들깨 스프. 이건 약국 손님들 사이에서도 윤 약사표 수면 레시피로 유명한 메뉴인데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 신경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불안과 초조함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위장이 비어 있으면 오히려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는데, 들깨 스프는 속을 부드럽게 덮어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들깨의 가루 1스푼, 찹쌀 가루, 반 스푼 따뜻한 물, 1컵 약간의 소금, 이걸 잘 풀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면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들깨의 수면 스프 완성입니다. 자기 전 이 한 그릇, 그야말로 잠 오는 비법이죠. 여기서 잠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볍게 소량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음식으로도 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죠? 바나나 1개, 검정콩차 1잔, 들깨 수면 스프 1그릇. 이 3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오늘 밤 분명히 편안하고 깊은 숙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변화를 경험한 3사람의 이야기 이어서 실제로 이 방법들로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진 분들의 생생한 사례 3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외 아닐까요? 이런 걸로 정말 잠이 오긴 할까요?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답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실제로 그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과 너무도 닮은 사연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는 78세 최문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오랜 시간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한밤중에 꼭 깨요. 새벽 2시, 3시, 그 다음부턴 도저히 다시 못 자요. 수면제를 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더 늘리자니 겁이 나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 한 잔, 그리고 검정콩차 한 잔. 처음엔 의심하셨죠. 이걸로 될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목소리가 달라지셨습니다. 약사님,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다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3주 후 초의 여사님은 수면제 없이 6시간 이상 연속 숙면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일찍 눕고 싶어질 정도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정미선님 이야기입니다. 정미선님은 본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시면서도 20년 넘게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해 오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일 때문에, 나이 때문이라고 체질 탓이라고 하지만 루틴을 바꿨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엔 커피 금지 바나나 반 개, 콩차 한 잔,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 3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 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잠이 자연스럽게 오니까 삶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9세 김영구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단절성 불면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신 분입니다. 1시간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깊게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수면 루틴과 수분 관리, 그리고 음식 습관 3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법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오후 3시 커피 끊기, 자기 전 들가에 스프 10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기분 좋은 일 한 가지 생각하기. 김 씨는 처음엔 잘 안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딱 10일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안 깨요. 자고 나면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2달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년 늙은 기분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루틴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대신 한번 해볼까 라는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5분 수면 루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분 루틴 잠 오는 물 만드는 법과 마시는 시간 습관 정리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딱 3가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잠 잘 오는 물 만드는 법. 자기 전 주방에서 준비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 여기에 천일염 또는 죽염 한 꼬집을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저 소금이 잘 녹도록 해주세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기에 기회에 따라 레몬즙 한 방울을 넣어도 좋습니다. 약간의 산미는 소화와 수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절대 정제소금 또는 가공된 소금은 사용하지 마세요.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소금 등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수분 섭취량 체크하기.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한두 잔?
커피랑 차는 마셨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터는 물 마신 시간을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종이에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유검시 기상 직후 물 한 잔, 점심 전 물 한 잔, 오후 3시경 커피 대신 물 한 잔, 자기 전 잠 잘 오는 물 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1리터 이상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나눠서 천천히 몸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먼저 물을 찾고 밤에는 잠이 저절로 찾아올 겁니다. 세 번째, 마시는 시간과 자세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죠? 그래서 마시는 시간은 자기 전 30분에서 4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마신 물은 소화되고 체내에 흡수되며 뇌세포로 전달되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앉아서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마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이제 자자는 모드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수면물 루틴을 하시면서 그날 있었던 기분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았지, 손주가 웃으며 안아줬던 순간이 참 행복했지. 이런 사소한 기억 하나가 우리의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 호르몬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떨까요? 잠 잘 오는 물 만들기, 수분 섭취 습관 체크하기, 마시는 시간과 자세 조절하기, 단 5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의 8시간을 나아가 인생의 질을 바꾸게 될 겁니다. 마무리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잠이 안 오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도 체질 때문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뇌가, 그리고 마음이 잠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불면증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수분은 뇌의 생명줄입니다. 따뜻한 천일염 물 한 잔, 그 한 잔이 수면제보다 강력한 자연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루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물 한 잔, 스트레칭 감사하기, 이 단 3가지 루틴이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셋째, 음식 먹는 것이 곧 약입니다. 바나나, 검정콩, 들가의 스프, 이 3가지만 기억해도 뇌와 몸이 잠이 오는 모드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자기 전 소금물 한 잔 실천해볼게요. 들가의 스프 레시피 꼭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도 감사일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이 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드는 가족, 친구,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약 없이도 숙면을 할 수 있다는 정보,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단 한 번의 클릭이 평생의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또한 하루아침에 완벽한 숙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 하나, 음식 하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도 건강의 지혜를 나누어 봐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오늘 밤 기적처럼 단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